자, 오늘 분석할 주제는 엔비디아의 GTC 2026에서 드러난 바로 그 양자 컴퓨팅 전략입니다. 이거 무슨 과학 시간처럼 접근하려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20년짜리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젠슨 황의 이 발언, 여기에 딱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자 컴퓨팅을 단기적인 기술 자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고 멀리 보는 것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20년 뒤의 미래라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바로 오늘 내 돈으로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젠슨 황은 20년짜리 장기 과제라고 느긋하게 말했지만 현실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 GTC 2025만 해도 양자 관련 부스는 아예 없었어요. 0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개가 넘게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되 변화의 가속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신호죠.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진짜 속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년짜리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겠죠?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 시간표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상용화, 2040년 이후 너무 멀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2030년 실용적 양자 우위 단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특정 문제에서만큼은 확실히 더 잘 푸는, 즉 돈이 되는 양자 컴퓨팅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는 이 변곡점을 정확히 노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30년을 향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직접 금을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프로세서, TPU를 직접 만드는데 목숨 걸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 양자 골드러시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곡괭이와 삽, 그리고 인프라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 세 가지 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소프트웨어로 개발 환경을 장악하고, 하드웨어 연결 표준을 딱 제시하고, 클라우드로 누구나 쉽게 쓰게 만들겠다. 이건 제품 하나 파는 수준이 아니라 양자 시대의 운영체제와 인프라,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큐다큐는 가장 쉽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 시대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든 상관없이 개발자들은 큐다큐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랑 아주 쉽게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에 미래의 표준이 만들어지는 법이고요. 그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 시장의 모든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NVQ랭크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아주 까다로운 천재의 두뇌, 즉 QPU가 있고요. 이 천재가 제대로 일하게끔 돕는 엄청나게 강력한 비서의 두뇌, GPU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초고속도로가 바로 NVQ랭크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실시간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제어해주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거든요. NVQ랭크가 바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인 셈이죠.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인프라 사업자 역할을 자처했다면 이제 이 도구를 들고 직접 금을 캐려는 기업들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들, 우리가 금광채굴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두 가지 기술 방식의 차이가 이 표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리게티가 쓰는 초전도 방식은 연산 속도는 엄청 빠른데 오류가 잦고요. 반대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정확하고 안정적인 대신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속도를 택할 거냐, 정확도를 택할 거냐, 이 기술적인 선택이 각 회사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두 회사의 전략적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아이언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기들의 고정밀 컴퓨팅 파워를 서비스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리게티는 직접 시스템을 판매하는 모델까지 갖춘 말 그대로 풀스택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회사 모두 결국 엔비디아의 MVQ 링크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기든 엔비디아는 통행료를 받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의 판도를 분석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미래를 하나로 딱 정해놓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확률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저는 미래를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각각 확률을 부여합니다. 엔비디아 생태계가 시장을 독점할 확률을 65%로 가장 높게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AI 시장에서 쿠다로 한번 증명했잖아요. 그 강력한 생태계 장악력을 말이죠. 이렇게 확률에 기반해서 전략을 짜야 시장이 어떻게 흔들려도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선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냥 말로만 끝내는 전망이 아니라 제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적용할 명확한 실행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2%,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미래가 그려져도 양자 컴퓨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의 초고위험 투자입니다. 따라서 전체 양자 테마에 대한 제 포트폴리오의 최대 비중은 2%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이게 변동성을 관리하고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저만의 철칙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제 몸에 새긴 단 하나의 철학입니다. 누가 더 잘 맞췄나를 증명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살아남아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이 거대한 양자혁명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